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잼잼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3주 동안 고민을 열심히 해봤어요. 아니 학교에서 자꾸 제출하더라고요. 어떤 녀석들이. 계속 언제 찍냐, 새로운 콘텐츠 뭐냐 해서가지고, 제가 고민을 충분히 해봤는데, 확실히 한국사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세계사의 첫걸음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그 잡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은 게 삼국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초안지하고 삼국지. 그 두 개를 고민을 했는데, 초안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삼국지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유비, 관우, 장비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 시작은 좀, 단추는 좀 잘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추 잘 잠궈야 되는데, 그 조회수 잘 늘리면 쉬운 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삼국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이고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이게 제가, 그 넷플릭스 보시면, 그 삼국지 드라마, 삼국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유비입니다. 이분이 유비고, 이 옆에 있는 말 있죠, 요거. 이게 적토마예요, 적토마. 유비가 이렇게 생겼어요, 드라마에선. 그리고 일단 이 사진 보여드리고, 첫 번째 바로 유비의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비가 흑수저 출신입니다. 엄청난 흑수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 금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완벽한 흑수저이고, 그 예를 들면 노식의 제자입니다. 그 노식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한나라 후기의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죠? 공부를 잘하는 엄청난 재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그 아버지 말고 유비 어머니가 엄청나게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모은 돈으로 유비를 노식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때 노식과 같이 배운 유비의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공손찬이에요. 이 공손찬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 원소한테 죽는데, 그 원소한테 죽기 전까지 공손찬은 아주 좋은 우애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노식한테 배우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이 돈이 떨어지신 거야. 노식한테 배우는 게 비싸죠. 아무래도 그 재상 자리에 있는 엄청난 완톱, 이 한나라 후기에는 엄청난 재상인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면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지 않겠으면 이 머니가.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돈이 떨어졌는데, 유비가 원래는 이게 한나라 황실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나라를 처음 만든 사람이 유방이거든요. 그래서 유씨 같잖아요. 한나라 황실인데 아버지 전에 할아버지가 몰락을 합니다. 무슨 반역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아예 망해요, 집안이 완전 망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유비인데, 근데 유비의 삼촌이 유원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원기는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여서 유원기한테 막 돈을 빌려서 노식한테도 배우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따가 얘기할 건데, 장비한테도 좀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들도 드라마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일단 이 첫 번째 이 사람은 조조죠. 여러분들, 조조가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략이 겁나 좋은데 이게 결국은 통일을 제대로 시키진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원소인데, 원소는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도 70만 대군을 읽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지만 한순간의 대전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몰락하는 우리 원소 집안, 불쌍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삼국지 시작인데, 십상시 먼저 들어보셨나요? 십상시가 일단 한자로 풀어보자. 한자가 중요해요. 삼국지는 한자로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십상시 10십자죠. 그리고 상시, 얘는 간단하게 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환관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건석, 장양, 단유 같은 10명의 환관들이 한나라 후기에 부패 정신을 느낍니다. 그 초기에는 한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당시 초기가 아마도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일 거예요. 고조선 시대일 때 우리가 고조선 시대일 때 우리 왕검성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왕검성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한나라의 7대 황제가 우리 고조선을 공격해서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그 위쪽 부분이, 고조선이, 연나라 지방이. 그런데 그 뒤에 한나라 후기는 완벽하게 망합니다. 그 건석과 장양, 그리고 단규, 이런 10명의 십상시가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의 위세가 얼마나 높았냐면, 건석은
자신이 벼슬 자리에 오르려면 과거 시험이 없어요. 건석한테 돈만 내면 그냥 벼슬 하나, 현령 하나. 그 돈의 액수만큼 그 관직이 달라져요. 돈을 많이 내면 뭐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돈을 좀 적게 내면 현령 자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욕심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을 내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높은 관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높은 관직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머니가 필요하지. 그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에서 이제 뜯어 갑니다. 이제 세금을 마구잡이로 뜯어가요. 이제 세금의 가치도 높이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 양도 높이면서 이 사람들이 못 내면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갖고 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집의 쌀도 다 갖고 가면서 백성들의 삶이 부패해져요. 그 부패해지는데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장군 두무와 대장군 하진이 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장군 두무였는데 두무는 이제 다 세웠어. 계획을 세우고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십상시의 군사들이 두무의 집을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장군 두무는 직접 자진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모두 망합니다. 그리고 대장군 하진은요, 이 사람은 영제의 그 당시 황제가 한나라 황제 영제예요. 그 영제의 부인의 하태우였어요. 하태우의 이제 동생이라고 해야 되죠? 하태우의 동생이 하진인데 그 하진이 원소와 조조의 뭐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하진이 이게 머리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다 좋은데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조조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조의 말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당시에 이제 전국 각지 군사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군사들 중에는 서주 자사 동탁이 있어요. 그 동탁이 나중에 아주 거의 뭐 십상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하진이 정말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십상시가 하진을 불러서 영제 장례식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후계자를 정해야 된다고 십상시를 말을 합니다. 그게 그 후계자를 정하는 건 중요하니까 일단 하진이 들어는 갑니다. 들어가서 근데 그 군사들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하진이 그 머리가 안 좋은 게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신의 군사들을 놓고 지 혼자서 전장으로 들어간다는 소린데 그거 죽는다 말하죠. 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지가 머리가 나쁜 거지. 그래서 하진은 결국 십상시한테 죽고 근데 이때 십상시가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조조와 원소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조조와 원소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빡치는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조조와 원소가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총동원시켜서 십상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황실이 완전 난리가 나요. 당시에 건석은 그 자신의 다른 십상시한테 죽임을 당해요. 왜냐면 그 건석이 원래 대표였는데 그 건석이 대표가 우리를 못 지킨 거니까 그 사람들은 화가 나요. 그래서 건석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나머지 십상시들은 다 죽었고 장양과 단규가 남았는데 이 장양과 단규는 소재 그리고 나중에 그 소재의 뒤를 따르는 헌재 그러니까 소재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끌고 이렇게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태우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태우를 노식이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와 헌재를 데리고 도망을 막 주랭랑을 치는데 이게 사람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말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의 달리기로. 그래서 결국은 장양은 연못에 빠져서 자결을 하고요. 단규는 그냥 목이 베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와 영재의 행방이 모를 때 어떤 한 백성이 꿈을 꿨는데 자기 집 옆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꿈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 그래서 거기로 가봤죠. 가서 보니까 거기에 소재와 선재가 있다라는 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보고 원소와 조조가 다시 황실로 돌아가는데 그때 동탁을 처음 만납니다. 동탁을 처음 만나는데 동탁이 참 무리한 게 황제가 어딨어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참 무식해 동탁도. 그래서 그때 소재가 아니라
형제가 나서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죠? 핀잔을 줘야죠. 핀잔을 줬어. 그러니까 동탁은 이제 느낀 거야. 소재가 황위는 이어받았지만 소재보다 영재가 좀 더 좋다는 것을 이 사람도 느낀 거지. 이 사람도 느꼈으니까 헌재로 바꾸려고 합니다. 헌재로 바꾸려고 하는데 당시에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서 그 걸림돌이 뭐냐? 바로 정원이라는 사람인데 형주 자사 정원입니다. 이 사람은 형주면 당시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자 이곳을 빼앗기면 결국은 통일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주는 엄청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형주의 자사가 정원이었고, 자, 그 정원이 동탁한테 대듭니다. 그러면 안 되고, 네가 인간이야, 네가 쓰레기다, 이러는데, 그걸 두고 동탁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동탁은 자기가 지금 이미 1인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정원을 죽이려고 하죠. 정원을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정원한테도 장수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장수가 누구냐? 바로 여포입니다. 이제부터 무장 여포가 나오는데 이 여포가 참 무예는 좋아요. 무예는 겁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유비와 장비 그리고 관우가 셋이 다 덤벼도 여포가 1시간을 막습니다. 1시간을 막을 정도로 겁나 센 친구인데 그 여포가 나오면서 동탁이 결국은 물러섭니다. 왜냐면 자기가 안 될 걸 알고 있으니까 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직 여포를 이길 사람이. 자, 그러고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 며칠 뒤 정원이 군사를 일으켜서 동탁의 집 앞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탁도 진지를 세우죠. 그 앞에. 그러고 이제 동탁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여포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 옆에 있던 사위 이유가 나섭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동탁의 책사가 되는 사람인데 지금도 책사 역할이죠. 여포를 데려올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동탁이 당시에 이건 설인데 적토마라는 게 있습니다. 적토마. 그 적토마의 이름은 하루에 1000리를 갈 정도로 엄청난 말인데 그 말을 여포한테 주면 여포는 넘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포도 불효자인 게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역사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고 그 아빠 다음에 양아들로 정원한테 온 겁니다. 정원의 양아들이죠, 일종의. 그러고 동탁이 여포를 뺏어와서 정원을 죽입니다. 여포가 직접. 참 불효자죠. 그러고 여포는 동탁을 다시 양아버지로 삼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좀 거의해요, 좀. 아니, 어떻게 해서 아빠를 2명이나 섬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동탁의 횡포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친구죠. 이미 말이 나와 있는데 장비와 관우입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넷플릭스 가보시면 삼국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고요. 자, 이제 조금 거기서 발을 뺄게요. 똥물을 좀 발을 좀 뺄게요. 너무 그 말 하니까 좀 저도 짜증이 나는데 동탁 얘기를 하니까 유비와 장비와 그리고 관우가 만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유비는 장비가 원래 같은 동네 친구 여기 나와있죠. 동네 친구예요. 그래서 유비와 장비는 유영 그리고 장영 이러면서 부르면서 다닙니다. 물론 유비가 더 나이가 많긴 많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 어느 날 장비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어느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세게 다친 거예요. 엄청. 머리가 막 터지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면 그건 당연히 사형감이죠. 사람을 때려서 아프면 자기도 똑같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당시 법상은 감옥에 잡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유비의 고을의 현령은 공손찬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비의 의형제였죠.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공손찬한테 가서 유비가 엄청난 언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유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우는 거, 그리고 도망. 주랭랑하고 우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공손찬한테. 그래서 공손찬이 한번 제안을 합니다. 다친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오면 내가 얘를 꺼내어 주겠다라고 공손찬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는 그 사람한테 가죠. 그런데 당시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유원기의 집에 잠깐 들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나씩 하는 거죠. 장비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통하죠. 그 약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약값이 그럴 줄 알아서 이제 넉넉한 돈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은 돈 있으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하고 장비를 꺼내줍니다. 그만큼 유비는 머리가 좋아요. 동탁은 머리가 안 좋았다면 유비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황건적을 없애기 위해 황건적이 난이 이때 일어나는데 그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항상 고을마다 의병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병에 그 두 사람은 지원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주막에 가서 술 한잔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먹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우렁차게 이보시오 술 한잔다오 그러니까 다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옵니까 이러니까 주막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관우가 내 황건적을 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려는데 여기 주막에서 술 한잔하고 가려고 하요 당장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비와 장비도 좀 놀란 거예요. 이렇게 용맹하게 본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완전 두 개로 찢어져 있고 그 수염이 뭐 여기 배까지 내려와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관우를 만나고 그 관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비의 집의 뒤쪽에 마당에 가서 복숭아 나무에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황건적 나는 나중에 할게요. 너무 많이 했다. 오늘은 1강인데 좀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삼국지 강의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 1강 말씀을 드렸고 2강에서는 황건적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강에서 만날게요. 바이바이.